자, 지금은 지난 시간에 자유에 대한 비교, 우리가 대입도 그렇고 편입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뭐야? 비교, 해석, 비판. 이 중에서 지금 비교. 비교는 뭐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그다음 고려대학교 편입으로 볼 때, 신입학 전형으로 볼 때는 모든 대학에서 비교가 거의 다 나오죠. 물론 이제 요약으로 나오는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그 다음에 뭐 숭실대학교 등등등 있고, 근데 이 비교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 우리가 요약과 다른 거는, 요약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바로 요약 자체는 내용에 대한 정리, 즉 주제에 대한 관점을 본문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을 뽑아가지고 자기화된 언어로 바꾼다. 이것도 이제 우리 편입에서 고려대학교 논술의 요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요약은 본문에 있는 내용 자체를 주제와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하긴 정리하는데, 이때 자기화된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근데 비교는 그걸 넘어서죠. 비교는 뭘 의미하냐면 차이에 대한 자기의 의미 부여, 즉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추론이라고 해요. 추론. 그래서 추론을 한다는 건 뭐라고 했냐면 추리 논증, 한마디로 자기의 설명이 그 안에 개입되어야 된다. 당연하게 그럼 보는 학생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기의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어. 즉 주제에 대한 핵심적 관점을 뽑았다면 관점이 보통 주어, 수로면 수로죠. 수로의 차이를 설명할 때 내포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최상위 대학,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편입, 연세대학교 신입학 전형,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에 해당되는 것. 이 비교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 플러스 의미 부여.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방금 전에도 뭐라고 했어? 비교 추론. 비교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라이브 강의로 듣고 있는 학생들은 집에서 지금 혹은 뭐 기숙사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공간에서 요 내용을 볼 텐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비교, 해석, 비판에서 먼저 기초가 되는 게, 우리가 비교라고 한 이유는 비교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언제나 자 주제가 있다면, 모든 논술은 하나의 주제가 있지, 이 주제에 대한 관점, 요 관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제시문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져. 뭐 제시문 가나 다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제시문 1부터 뭐 4, 3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요 관점의 차이를 찾는 것까지는 요약이야. 그럼 찾았다면 그거의 의미를 분석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했습니다. 심플하게. 하나는 뭐였어? 자, 자유였어. 자유.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식이었어.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줬어야 되냐면, 자, 논설에서는 비교는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갖고 오면 안 돼. 본문에서 쟁점적 관점만 갖고 왔어야 돼. 그래서 제시문 가에서의 자유는, 자, 수로로 여기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봤어. 그 다음에 제시문 나에서도 자유는 역시 무제한적이야.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의 제시문은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수로, 당연히 주어는 다 일치하죠. 주제니까. 그러면 뭐 이 수로를 찾고 요 놈의 차이를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제시문 다에서는 자유라는 것이 제한돼야 된다고 봤어. 그죠? 제시문 다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적 관점을 가져와야지 모든 관점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 했고, 제시문 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제시문 라에서도 여기는 자유 제한의 문제.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찾으면 끝나나? 보통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여기에서 끝나죠. 이렇게 하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게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논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아,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돼. 이때에 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본문에 따르면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 그 다음에 국가,
사유재산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는 건 종교,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사유재산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배타성, 그 다음에 차별의 논리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는 의도가 있었지. 왜?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이건 좀 이따 하고 지식은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야지만 무엇이 공동체의 유대가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나 국가와 사유재산, 이거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과 인간을 서로 적대하고 서로 혐오하고 서로 차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야, 하지 마. 국가에서 벗어나야 돼. 국가의 이데올로기, 종교적인 도그마, 교리,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계급적 특징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런 맥락인 거야. 제시문가는. 근데 제시문 나도 동일하게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돼.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라면 제시문 나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제시문 나는 그러면 여기도 자유는 자유인데 무제한적인 자유는 여기는 공동체지만 여기는 개인이야. 야, 개인의 자유를 절대화 시켜줘야 돼. 그 또 하나가 자, 이 내용은 자, 이게 언제 거냐면 중앙대학교 겁니다. 이게 2011년인가. 근데 중대 문제. 뭐 중대 문제든 어느 대학 문제든 간에 모든 본문의 내용, 핵심적 쟁점들은 유사하죠.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의 핵심적 관점을 찾고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건 연대든 중대든 건대든 뭐 고대든 다 똑같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찾았다면 이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 줘야지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이시문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사회 구조를 긍정해. 사회 조직. 이런 것들을 긍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선 개인적 자유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개인이 이런 자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제이시문다는 여기서 이제 점점 자유는 제한이 되죠. 제이시문다는 야, 개인의 자유 존중받아야 돼.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역으로 똑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유는 제한될 수 있어. 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유는 제한되면 안 된다고 했고 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유가 제한돼야 된다고 봤어. 누구의 자유? 개인의 자유. 오케이? 제시문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는 자유야. 자유인데 이 자유는 여기서는 자유가 제한이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논점이 약간 바뀌어. 이쪽의 자유는 곧 인간성 그 자체야.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의 의미는 좀 달라. 이쪽에서 자유는 일종의 개별성이야.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개별적 특성이 존중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게 돼. 이런 맥락이 되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찾았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 중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아, 얘하고 얘는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놈은 개인의 관점에서 자유를 의미하는구나. 이런 차이를 찾아내야지. 이게 본문을 보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건 뭐야? 제이시문이야.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낸다. 오케이? 그래서 매년마다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주요대학교 합격자가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는 메가스터디에 있었을 때니까 그 주요대 합격자, 강남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연세대학교 합격자 1위, 김영 편입 합격자 1위,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편입 합격자들 또 역시 합격 1위, 월등히 높았던 이유는 뭐냐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문의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의미를 분석해 줘야 되거든. 이렇게 추론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최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방향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한양대학교 2011년도 문제였죠? 한양대학교 2011년 문제. 그치? 자, 우리가
편입 학생들도 나는 연대나 고대만 보는데, 아니면 신입학 전형 학생들도 나는 뭐 경희대를 보는데 왜 한양대학교라지, 왜 뭐 중대거라지, 왜 경희대학교라지, 이거 논술의 근본적인 제이시문의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 동일한 제이시문을 가지고 학교마다 뭐가 다르냐면 글자 수,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은 동일하죠. 글자 수, 그리고 비교, 해석, 비판 다 똑같아. 여기에 요약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글자 수의 차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대학의 문제든 간에 주요 대학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라면 우리가 다뤄줘야 되거든, 적극적으로. 자, 지식. 한양대 문제의 주제는 지식이야. 딱 이렇게 나오면 지식에 대한 뭘 다룰까?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설명했지만 지식이 뭐지를 다룰 수도 있어. definition, 규정인 거야. 그죠? 상민이 강남매가 그립냐? 오케이. 자. 맞다. 선생님, 다음 달부터는 그 대치 메가 스터디에서 올해 코로나로 개강을 못했다가 대치 메가에서 개강을 하니까 혹시 와봐. 코로나 때문에. 근데 물어보니까 고3들은 고3 지금 위에 고3이 없나? 있죠. 고3들은 여름방학에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백신을 좀 맞아야지 형광이 좀 살아나지 이거. 자, 어쨌든 지금 주제가 지식입니다. 지식이야. 그러면 제이심은 이게 다인가? 나단가? 뭐지? 나다. 몇 요일? 수요일이야, 수요일. 대치 메가스터디는. 자, 제이심은 나에서 우린 동일한 지식을 다뤄. 지식을 다루지만 지식이 또 굉장히 많잖아. 지식이란 뭐냐, 지식의 주체, 목적, 아니면 지식 자체를 획득하는 방법론, 이런 지식의 한계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딱 세 가지죠. 지식의 주체가 뭐냐? 이쪽에 주체. 여기는 지식은 소수란 말 안에 이미 독점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야, 이쪽은 지식은 다수지. 그렇죠? 지식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소수가 독점해야 되니까 지식은 제한돼야 돼. 그러면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 지식의 고도화야. 혹은 지식의 추상화라고 할 수 있어. 이쪽은 지식의 보편화. 이렇게. 그리고 이때의 제이심은 나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권력의 재생산. 지식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의 지식 혹은 정보는 권력과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논술 문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권력과 자본. 지식이나 정보는 권력과 자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돼. 그럼 이쪽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제이심은 나에서의 지식은 권력을 재생산한다. 그럼 제이심은 나에서의 지식은 뭐냐면 민주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이때 당연히 얘하고 얘가 대비적 개념이 되지. 얘하고 얘가 대비적 개념, 얘하고 얘가 대비적 개념. 이렇게 비교는 이게 어느 대학이든 간에 쟁점적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권력을 독점하게 만들어주는 게 지식이라면 이쪽은 민주적 참여라는 게 뭐야?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지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지식을 통해서 획득하게 된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당연히 대비적 개념이 되겠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중앙대학교 2011년도 문제,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2011년도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이제 우리가 공개평가 수업에서 보통 강사들이 대면 첨삭을 많이 하는데, 대면 첨삭이라는 게 뭡니까? 학생 옆에 놓고, 자, 이거는 이런 내용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첨삭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학생이 내 글이 갖고 있는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 잘했다고 하면 뭘 잘했는지, 못했다고 하면 뭘 못했는지. 이거를 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여러 학생들의 글을 같이 보면은 우리는 좋은 글이 이런 거구나.
좋지 않은 글이 이런 글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라이브로 듣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자유수강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공개평가할 때 너는 글 잘 써서 좋겠다 이게 아니죠. 오늘 난 완전히 갓겜됐네 이게 아니라 좋은 글은 이런 거구나, 나쁜 글은 이런 글을 내가 교정해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좋은 글, 나쁜 글, 너는 지금 잘못 썼으니까 갓겜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보면 자, 첫 번째 학생 거 봅니다. 자, 우리 그리고 성민이는 다음에 쓸 때 내가 오늘 이거 하나씩 다 이렇게 문장을 붙여줘야 되지 않냐? 꼭 문장 붙여서 다시 올려주시고 다음 주부터. 자, 보시면은요, 제이시먼 나의 지식 보유 주체는 소수. 오케이? 그 다음 제이시먼 다의 보유 주체는 다수이다. 맞는데 여기 지금 아쉬운 거는 뭐가 잘못된 거야? 분량 배분이 잘못됐어. 분량 배분이 비슷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소수는 기득권층이고 소수는 지식 정보를 다수와의 권력과 자본을 차등화하여 부여하여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정보와 지식은 재화로 치환될 수 있고 지식의 독점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소수의 통제를 의미한다. 맞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야. 다만 이렇게 쓰면은 복잡해. 정확하게 주체란 말, 주체가 왜 소수가 되어야 되는가? 왜 지식은 고도화되어야 되는가? 왜 권력은 재생산해야 되는가? 얘하고 얘를 정확하게 나눠서 해야지 글을 읽는 사람도 얘가 정확하게 핵심적 쟁점을 찾은 쟁점에 해당되는 걸 시스테매틱하게 배치해서 정확하게 대비시켰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지금 내가 뭘 얘기한 겁니까? 글을 쓸 때는 대비의 형식도 명확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러한 지식은 언어를 통한 일상과의 단절을 통한 추상화, 교육 방법의 고도화, 정보 접근 권한의 부여를 통해 접근성을 낮추고, 아니죠. 이게 접근성을 높이는 거지. 여기는 오히려. 그죠? 이를 통해 지식은 요건이 충족 가능한 기득권 계층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맞죠? 기득권만 접근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권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는 현대사회의 정보와 지식은 재화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의 독점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소수의 통제. 근데 보세요. 위에 거 반복되잖아. 지금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게 반복된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글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동어, 반복적, 어휘를 유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주의해 줍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는 비가시적 계층화를 유발하고 따라서 이러한 통제는 가시적 평등을 동반함으로써 암묵적이고 덜 비판적인 사회계층의 이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니야.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죠. 하나의 쟁점, 명확하게 주체, 지식의 고도화, 권력 재생산, 요 놈 이외에 딴 걸 쓰면 안 돼. 즉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단락에는 하나의 개념을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거봐, 너 편집하다가 겹쳤다고 했지, 그지? 다음부터는 편집을 좀 깔끔하게 해줘라. 그리고 제시문 다의 지식 보유 주체는 다수이다. 이 주체 나왔죠? 다수는 민주사회 구성원이고 대중은 지식 정보를 평등하게 분배하여 각 개인에게 판단력과 비판성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이성적 사회 능력은 부당한 권력 집단과 사회 불평등에 대해 비판성을 갖추게 한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이성적 사회 능력이 권력 집단과 사회 불평등에 대한 비판성을 갖추게 한다? 논점이 아니지. 우린 뭘 다루고 있어? 야, 지식이 왜 보편화돼야 돼?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로 인해 각 구성원들은 저 사회의 이견, 사유, 생산 주체로 변환하게 되어 이를 통해 주도적 사회 참여가 가능해진다. 맞거든.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왜 지식은 다수가 해야 되는 예외의 대비적 개념이야. 소수가 독점하게 되면 지식을 왜곡하잖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권력인데 얘네가 정보를 독점하면 안 돼. 지식은 일종의 사회로 봤을 때 사회적 정의, 즉 부의 분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러한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분배받아야 되니까 주체가 다수지. 이렇게 쟁점 중심으로 가야지. 여기에 그거와 무관한 내용들이 본문에 들어가면 안 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쟁점 중심의 기술이 돼야 된다. 좀 더 보면 그래서
따라서 시민의 국가 권력의 견제와 참여가 가능해지고, 근데 이 내용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뭐가 좀 없습니까? 명확한 구분을 해줘야지. 이렇게 주체는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주체가 지식의 주체가 다수가 되기 위해서 지식의 보편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민주적 참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섞어서 쓰게 되면은 쟁점화되지 않거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글을 정확하게 차이를 중심으로 쟁점적 분석을 해야지 핵심적 내용을 막 뒤섞어 놓으면은 읽는 사람이 이게 뭐 쓴 거지?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요거 1페이지. 제시문 가바 다는 자유도 우리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제한, 그 다음에 제한, 그리고 제한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 범주에서 해줘야 된다고 했어. 가해 자유는 국가, 종교, 사유에 의해서만 억제된다. 아니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유의 범주라고 했어. 그래서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기 자유는 국가, 종교, 사유에 억제된다라고 말하는 건 달라. 왜? 첫 번째 문장은 주제문인데 주제문의 범주가 이렇게 되면 논점이 달라지는 거야. 자, 국가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이러한 이데올로기 충돌로 인해 이거 맞거든? 국가가 전면적 갈등 확대하고 종교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뭐야? 문제점을 쓰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자유가 완전히 허용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맨 밑에 보세요. 이 단락에 따라서 자유는 기존 갈등 유발 요소로부터 개인의 해방이며 개인의 해방? 아니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개인의 해방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을 없앰으로써 공동체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 무제한적 허용이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대응이 틀린 게 아니라 쟁점을 잘못 잡은 거야. 우리가 어떤 글을 보면서 맞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럼 방점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는 동일한 사람. 그렇죠? 내가 여러분이 날 보고 저 사람은 남자다. 맞잖아. 저 사람은 아저씨다. 맞잖아. 저 사람은 강사다. 맞잖아. 저 사람은 애아빠다. 맞잖아.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나를 설명할 때 뭐로 설명할지 내가 저 사람은 아저씨다. 아저씨란 이거 아저씨 맞지 않나요? 맞죠. 근데 지금 여러분을 가르칠 때 강사잖아. 강사로서 날 써줘야 되잖아. 기술할 때. 이해됨? 즉 요구 조건에 맞는 쟁점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논점과 다른 글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달라 볼까? 다의 자유는 공동체 논리로 인해 억제 근거를 갖는다. 이렇게 틀리지는 않은데 말은 쉽게 하죠. 제시문 다에서 자유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명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개인의 제한 없고 자유로운 사익 추구는 타인의 권리, 공동체 권리 침해 당할 우려.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질서에 대해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각 개인의 권리와 공익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정 개인의 무제한적이고 일탈적 자유 추구는 제한되어야 된다. 이거 잘 썼네. 잘 썼어. 개인의 집합 공동체는 사회 전체의 효용 유지를 하여야만 구성원들의 효용 보존할 수 있고 이건 잘했습니다. 이해됨? 자, 상민이 말 잘했네. 작년 파인할 때 문제점이 남아있는 건가? 예, 남아있습니다. 이걸 빨리 고쳐야 돼. 핵심적 쟁점, 그래도 그때보다 굉장히 나아졌는데 핵심적 쟁점 이외에는 쓰는 게 아니야. 거기다 쓰세요. 글을 쓸 때는 뭐라고 씁니다. 그래서 선택과 배제야. 모든 걸 쓰면 논술이 아니지. 자, 1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의 글을 보고 쟤는 왜 모든 걸 다 쓰지? 이게 아니라 쟁점 중심의 글쓰기를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시문 나와라는 개인의 관점에서 자유에 대한 허용 유무를 결정하는데 나에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다. 아니다. 개인의 자유다가 아니지.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라고 해야죠. 이는 절대적인 추구가치, 즉 목표가치. 이게 추구가치고 목표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되느냐. 이것과 절대적 추구가치가 목표가치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문제야. 이해됨?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거야. 단락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단락이 바뀌었을 때 첫 번째 문장은 전체의 방향인데 이거를 세컨더리한 걸 쓰게 되면 논점과 무관한 글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넘기세요. 그 다음에 특히 궁극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게 뭐야? 근데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특히 궁극적 목적을 위한 수단들로 인해 제한되는 것이 불가하다? 아니죠. 제한되는 것이 불가하다가 아니라 제한되지 않는다는 건데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 특정 집단의 도구화되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점이 틀렸죠. 여기는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돼. 이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야. 이를 통해서 개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그런데 주의할 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돼 라는 맥락이 되는 거야. 즉 독해가 잘못된 거야,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라에서의 자유는 인간의 자율성이다. 틀렸습니다. 봐, 왜 틀렸다고 한 줄 알아? 여기 라에서 자유는 자율성이다 이게 아니라 자유의 제한은 인간성을 침해해 이렇게 들어가야지.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내가 이거 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 2011년도 인문계열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앞에 한 게 사회계열 문제였다. 근데 인문계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 제이시몬 가나다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이거 주제어가 죽음에 대한 태도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제이시몬 가나다에서 주제어가 죽음인가? 정확히 두 가지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어떤 제이시몬을 읽을 때 제이시몬가에서 죽음은 무엇이다. 죽음의 데피니션을 찾을 거야. 근데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주어라고 하면 가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두 가지는 달라. 죽음이 뭐지와 죽음에 대한 태도의 전제가 뭐지는 아예 다른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자유에 대한 침해는 인간성의 파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서 자유는 인간의 자율성이다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뭐가 달라? 방점이 다른 거지. 그래서 이러한 자율성을 지닌 인간은 운명결정론에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목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부정이자 수단으로서의 정체. 맞아. 이게 내용이 아예 틀린 게 아니라 핵심적 쟁점은 들어가 있는데 앞부분에 주제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논리의 흐름에 있어서 세컨더리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글이 엄밀해지는 거거든. 이해됨? 그래서 언제나 쟁점 중심의 글쓰기를 해야 된다. Right? 볼까? 학생글 두 번째 겁니다. 제시문들은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 좋습니다. 가다는 공동체 좋아. 그 다음에 가는 세계 평화 공동체적 연대를 위해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허용돼야 된다. 좋죠? 자유를 통제하고 탄압하는 국가, 종교 등이 없어질 때 공동체 내의 차별과 갈등 역시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완벽한 자유 속에서 타인에 대한 견제가 무의미해지며 개인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써야죠. 맞습니까? 이거 딱 쟁점에 맞는 글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와 달리 다에서의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발전을 위해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보고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 전체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 자유를 통제해야만 공동체의 전체 이익이 커짐으로써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맞지? 이거 제시문 나는 쉬웠어. 그 다음에 반면 나와라에서 개인적 관점에서 자유의 범위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나는 개인이 독립성 의거하여 개인의 자유 보장, 개인은 공동체 내 독립적이고 궁극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선택 보장하는 대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잘 잡았죠? 나는 자유의 개인성을 근거로 들어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자유는 개인의 고유성을 보장하기에 이를 박탈할 경우 인간의 획일화되고 결국 인간의 존엄성 역시 사라지게 된다. 잘 잡았어. 잘 잡아도 조금만 쉬운 건 쟁점은 굉장히 잘 잡았는데 설명이 뒷부분에서 좀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괜찮은 겁니다. 지금은. 오케이? 추론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른 학생의 글을 보면서 추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범주로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추론 자체의 깊이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두 제시문은 지식의 주체, 유지 방식,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 이거 두 번째 거야, 이 친구 이거 지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썼나 보자. 나는 지식의 주체가 소수 집단이라고 보고 지식에 대한 해석 능력을 지닌 소수의 전문가, 권력자들만의 지식을 향유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에 대해 해석 능력의 결여로 지식에 대해 접근 권한 자체가 없고 지식의 주체는 지식의 확보, 얻게 된 권력을 독점, 지식의 배타적 성격, 지식의 추상화, 지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상, 이러한 경우에 지식은 소수에 집중된 권력과 잘 잡았는데 아쉬운 건 좀 더 각각을 나누어서 요 각각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쟁점은 매우 좋았지만 쟁점에 대한 개별적 설명에 있어서의 자기화된 설명, 추론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좋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달리 다는 지식의 주체가 다수의 대중들이라고 보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식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도래했고 이러한 방대한 양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학습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인간 전체가 지식 생성 및 학습 활동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식의 보편화 더불어 인지적 다양성을 갖춘 대중들의 사유가 지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식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식은 지식세계에 대한 대중들의 참여 유도, 민주적 참여 주관 기능을 수행. 잘 잡았어. 이것도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게 이 내용이 들어간 거 맞거든. 근데 정확하게 주체 왜 다수여야 되는가? 왜 보편화해야 되는가? 왜 민주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즉 각각의 다수, 그 다음에 보편화, 민주적 참여는 설명했지만 이거에 대한 왜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방향도 좋고 쟁점도 좋은데 우리는 논술 문제에서 항상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이고요. 뒤에 건 근거인데 근거에 있어서 자기화된 설명이 좀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오케이? 학 3번 봅니다. 자유. 가보다는 자유로 공동체 좋아. 가에서의 자유는 공동체를 위해 허용. 다에서의 자유는 공동체를 위해 제한. 가에서의 자유는 공동체를 위해 허용. 가는 현재 인간 세계를 억압의 세계, 종교, 국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인간의 근본적 질서, 시민 자유 억압, 종교가 천국, 지옥, 상정, 인간 환상, 사로잡힌 채 구원에 집착,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분리와 갈등, 자본주의 체제, 인간의 소유되는 상품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설명인 거예요. 자기 추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글이 된다. 거기 보면 그래서 비본래적 요소로 인한 사람들 간 차별과 자유의 박탈, 발생. 좋았어. 이게 설명이죠. 결과적으로 인간은 본래적 모습인 공동체적 자유를 잃은 채 분화되고 갈등하고 이러한 세속적 억압을 탈피하고 가장 이상적 상태의 인간의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된다. 잘했죠? 세속적 분리 없이 인간 모두가 본원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유로운 세계에서 전쟁과 억압은 없고 오히려 자유로운 연대로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화된 설명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다에서 자유는 공동체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인간의 사회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공동체의 존속에 기여, 한정된 자원 내에 수많은 개인이 사회를 유지해 생존하기 위해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수적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는 본래의 욕망, 통제, 타인의 이익, 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인간은 단지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과 관계 맺음을 통해 사회 공동체를 주체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자유 제한을 통해 보다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만이 공동체 유지와 번영 담보할 수 있다. 굉장히 잘 쓴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라는 개인을 우리가 지금 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락하고 있고 학생 글에 대한 첨삭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와라는 개인을 기반으로 한 관점에서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나라는 자유의 개인적 측면을 얘기하는데 나에서 인간은 목적적 존재, 인간의 자유는 절대 불가침, 어떠한 이유로도 자유는 침해될 수 없고 공동체 인간의 더 큰 자유를 위한 수단, 역으로 공동체가 목적이 되어서 인간의 자유 제한하는 인간 수단화 범할 수 없고 개인이 공동체에 우선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주체, 자유 제한의 이익을 불러온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는 손익의 영역과 분리된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항상 온전하게 보존돼야 된다. 굉장히 잘 쓴 글인데 누구 거지? 학생이 누구 거였지? 내가 왜 이름을 안 써놨나 이거? 굉장히 잘 쓴 글이야. 그 다음에 학삼의 맨 첫 번째 자유에 대한 것 맨 마지막 인간이 수단적 존재로 전락하여 자유를 박탈할 때 벌어지는 인간의 존엄성 파괴를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제 수용 사회에서 인간은 자유를 뺏긴 채 완전히 수단적 존재로 대해진다. 본원적으로 고유성을 지닌 인간들로부터 개성을 빼앗아 획일화하려고 할 때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렇죠? 자유는 인간을 인간에게 해주는 단 하나의 조건, 인간에게 자유는 살아있은 그 자체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인간을 짐승 취급했던 강제 수용소의 잔악한 사례는 인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잘한 거예요. 잘했어. 자, 그리고 3페이지 지식 봅니다. 지식. 나에서의 지식의 주체는 소수 권력 집단. 그들은 나머지 다수의 대중이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식 독점, 추상화, 고도화. 일단 추상화, 고도화 여기까지 나갔네. 여기까지 그렇죠? 추상화, 고도화. 그리고 지식의 권력을 유지한다.
지식에 접근한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에 대해 입장권을 가지는 준 것과 마찬가지. 그 지식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한 대중은 세계의 주도권 가질 수 없고, 기득권층은 자신들 외의 다수가 지식에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지식을 자신들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 다수 배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식은 권력 강화시키는 기능 담당, 지식이 소수 집단의 전유물로 고착화할 수 있도록 그들은 사회 지배 세력으로서 더욱 굳건히 자리 잡는다. 이는 지식을 소유한 소수가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다수를 억압하고 자신들에게 종속시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여 결국 지식을 단순한 문명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유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된다.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그죠? 자기화된 설명이 많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약간의 범주가 좀 틀려도 추론 자체가 이건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야. 본문을 보고 의미를 설명한다라는 게 이런 것이다. 굉장히 좋은 글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에서 지식이 주는 다수의 대중. 지식은 현대사회에 등장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인간 집단 전체가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지식을 향유하고 인류의 미래를 고민할 필요성을 대두한 것이다. 지식의 주체인 대중은 지식을 보편화, 집단지성 형성, 유지하고 대중 전체가 새로운 열린 공간 속에서 상호작용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지식에 대한 접근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속 지식은 수정 보완되고 재생산되어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지식을 주고받고 상호 교류, 사회 정체성 만들어간다. 잘 쓴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 친구가 이 내용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이게 의미가 뭘까라는 자기의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글이다. 아시겠죠? 실제로 이 정도의 글은 만약에 이게 어떤 설명 없이 본인이 이걸 다 썼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편입을 하면 고려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추론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학 4번입니다. 거기 보면 가와다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가는 자유가 허용, 자유란 공동체 허용, 공동체 자유, 사회 구성 모두가 동일한 자유, 이러한 자유는 완벽한 자유, 어떠한 독점, 지배 간섭 없이 모두 평등, 국가, 종교, 권력을 통해 억압, 통제, 배타적인 권리.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 내용이 맞았거든. 근데 그럼 범주도 맞아. 근데 아쉬운 건 국가, 종교, 그 다음에 사유재산, 어휘를 쓸 때, 자, 밑에 세 번째 줄 보면은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 해놓고 욕망이란 말 받고 안 나왔잖아. 맞았는데 이 욕망이 왜 문제인가? 이건 차별이잖아요. 계급적 차별의 문제가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어? 그런 분석이 더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쟁점은 잘 잡았는데 잡은 쟁점의 의미 분석이 조금 약했다. 오케이? 자, 거기다 쓰세요. 쟁점은 좋아. 근데 이 쟁점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은 좀 더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감을 잡으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자, 그 밑에 거 봅니다. 답은 역시 공동체적 자유가 허용, 하지만 공동체적 자유가 허용, 정확하게는 다는 공동체적 자유가 허용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해야 돼. 하지만 여기서 자유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죠.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돼야 돼. 즉, 자유는 공동체 이익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사회 속에 살아가는 개인들은 절대적으로 본인의 권리만을 주장하여 행사할 수 없어. 우린 타인과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과 선택일지라도 그 결과 공동체적 차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인에게 이로운 행위일지라도 타인에게 해악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 상황 역시 가능하다. 서로의 가치나 신념 등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주체적 선택은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 행해줘야 된다. 잘했죠? 이거는 뒤에 설명은 굉장히 좋았는데 주제문에 대한 규정이 좀 약했다는 거야. 이거 방금 답은. 그 다음에 나와라의 자유는 개인인데요. 볼까요? 나는 자유란 개인의 주체적 선택, 허용, 자유란 그 자체 궁적 가치, 자유는 소단화되거나 부차적 존재에 작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의 기조. 좋아. 개인은 독립적 존재, 개인의 행동과 선택 역시 타인에게 종속, 이는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나타나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개인이 져야 된다. 바람직한 공동체는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이고 우리는 그런 사회 속의 주체성 실현,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잘 쓴 거야. 이건 잘했다. 즉 지금 첫 번째 제이시문가에 대한 분석은 좀 약했는데 제이시문 다와 지금 나 여기까지 분석 좋아. 라 볼까?
자, 5페이지입니다. 자유가 제한될 수 없고 자유의 박탈은 곧 인간 존엄성의 박탈. 자유란 개인의 고유성을 의미, 인간의 자발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며 인간의 개별적 주체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든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통해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자를 형성, 자유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며 타당한 권리, 타인이나 권력에 의해 제한되거나 통제될 수 없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을 획일적으로 만들므로써 우리의 인간성을 앗아가는 것이다.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 이게 지금 추론을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추론한다는 건 핵심적 쟁점을 뽑고 자기화된 의미를 그 안에 부여해서 자기가 설명해 주는 거야. 이런 것이 연세대학교 편입이든 신입학 전형이든 최상위권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지원하든 간에 자기들의 변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이런 식의 의미 추론을 해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자, 앞부분에 우리가 2011년도 연세대학교 문제를 했었고 또 뒤에서는 뭐였지? 아까 연세대학교 문제 그리고 뒷부분에서 경희대학교 문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핵심적 쟁점을 뽑았다면 뽑은 쟁점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떠한 것들을 내가 추론해 내야 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수업의 핵심이지. 야,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야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머리가 요약형밖에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 인강을 듣고 그 다음에 라이브 강의를 신청한 학생들은 꼭 여러분들이 논술이라는 것은 최상위권 내가 대학에 그다음 편입으로 합격하기 위해선 추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그 요거에 대한 궁금한 것은 선생님이 그 밑에 그 뭐죠? 카톡 아이디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건 이제 인강에 대한 홍보였습니다.